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어떻게 수많은 앱을 동시에 켜놓고도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 비밀, 그 핵심 기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죠.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수많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각각의 데이터가 뒤섞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걸까요? 이게 삐끗하는 순간 앱이 버벅대거나 아예 멈춰버리는 거죠.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페이징입니다. 운영체제가 쓰는 아주 똑똑한 파일 정리법 같은 거예요. 자, 페이징.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걸 도서관 책장에 한 번에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맞아요. 책을 그냥 일정한 크기로 페이지 단위로 쫙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어있는 책장 아무 데나 나눠서 꽂아두는 거죠. 이게 바로 페이징의 핵심 원리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당연히 각 프로그램마다 자기만의 주소록이 필요하겠죠? 이걸 바로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소록에는 내 프로그램의 3번 페이지는 도서관 105번 책장에 있네? 이런 식으로요. 프로그램이 생각하는 가상 주소랑 데이터가 진짜로 저장된 물리적인 위치를 딱 연결해주는 지도, 말 그대로 흩어진 내 책 페이지들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도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단순하고 괜찮아 보이는 아이디어에 사실 어마어마한 약점이 숨어 있었어요. 시스템이 점점 커지니까 이 간단한 주소록, 이 지도가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거대해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요즘 같은 시스템에서 이 주소록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이 문제의 크기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32비트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무려 4MB입니다. 네? 잠깐만요. 주소록 하나에 4MB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4MB짜리 페이지 테이블이 우리가 실행하는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20개쯤 띄워놨다? 그럼 계산이 딱 나오죠. 주소록 저장하는 데만 무려 80MB를 쓰는 겁니다. 아니, 메모리를 아끼려고 만든 기술이 오히려 메모리를 이렇게나 잡아먹는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비효율이 컴퓨터를 느리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꼭 필요한 주소록에서 정보는 하나도 잃지 않으면서 크기만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바로 다단계 페이지 테이블.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그 거대한 주소록 자체를 또다시 페이지로 나눠서 관리하는 거죠. 정말 우아한 해결책 아닌가요? 옛날 방식이란 새로운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전에는요, 모든 주소가 빼곡히 적힌 엄청 두꺼운 전화번호부 한 권을 통째로 들고 다녀야 했어요. 무겁고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다단계 방식은 뭐냐? 일단 기억 섹션, 니은 섹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목차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해당 섹션의 전화번호부만 싹 펼쳐보는 거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두꺼운 책 한 권을 통째로 메모리에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필요한 챕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얇은 목차만 먼저 올려놓는 것. 이게 바로 다단계 페이지 테이블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시스템이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여정을 한번 단계별로 같이 따라가 보시죠. 컴퓨터가 사용하는 논리 주소 자체가 이제는 세 부분으로 나뉜 일종의 길 안내 표지판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큰 목차에서 올바른 챕터를 찾기 위한 정보, 두 번째는 그 챕터 안에서 특정 페이지를 찾기 위한 정보,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 페이지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단어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기 위한 정보, 이렇게 딱딱 나뉘는 거죠.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소의 첫 부분을 가지고 전체 목차를 봅니다. 이걸로 우리가 읽고 싶은 챕터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요. 둘째, 주소의 두 번째 부분으로 그 챕터를 펼쳐서 우리가 찾는 페이지가 도서관에 몇 번 선반에 있는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소의 세 번째 부분으로 그 선반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정확한 위치를 딱 찍어내는 거죠. 어때요? 정말 체계적이죠? 이렇게 다단계 페이지 테이블은 정말 기발한 해결책이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죠. 이 방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이 방식도 나름의 장점과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장점은 아주 확실합니다. 메모리 낭비를 극적으로 줄였으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을 훨씬 부드럽게 돌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주소를 찾으려고 목차 한번 보고 챕터 한번 보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니까 당연히 속도가 아주 약간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뭐냐면 프로그램이 100개, 200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결국 이 목차들마저도 점점 커져서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메모리를 바라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점을 180도 바꿔서 메모리의 입장에서 나를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쓰고 있지? 하고 기록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메모리 관리 기술의 다람 진화를 이끌어내는 열쇠가 됩니다.